여러분들 이런저런 보험 한두 가지는 있으시죠? 보험 드는 이유가 뭔가요? 한마디로 예상 못하게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은 가입하는 건 쉽고 빠른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타는 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상해보험 같은 경우 보험 사기가 많다 보니 더 그런데요. 정말 보험 사기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보험 사기로 매년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2022년에는 이렇게 적발된 금액만 무려 1조 원이 넘는다니 말 다 했죠. 이러면 보험료가 오르고 이 보험료는 우리 모두가 부담하는 거니 보험 사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 보니 보험사에서도 아무래도 요건에 맞나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게 되는 거겠죠. 오늘은 남편분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문제로 보험사와 소송까지 가게 된 사연을 통해 여러분들과 보험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시청 전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차량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60대 남성인 A씨는 술을 무척이나 좋아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매일 빼먹지 않고 술을 마시는 편이었어요. 그렇다고 병원 검진에서 특별히 질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전반적인 수치는 떨어져서 건강은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사고 전날도 A씨는 일을 마치고 술을 많이 마셨는데요. 다음날 아내의 재촉에 출근을 하기 위해 힘들게 일어나긴 했지만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씻으려고 욕실로 향했어요. 아내도 일을 다니고 있던 터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욕실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렸고 놀란 아내가 욕실로 달려가니 A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다행히 의식은 있는 상태라 아내는 남편을 부축해서 나왔고 A씨는 몸이 좋지 않다며 혼자 침대로 가서 잠시 누웠어요. A씨의 의식이 있었기에 아내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A씨에게 얼른 일어나 출근하라고 말한 뒤 먼저 집에서 나갔는데요. 그런데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 A씨가 그대로 숨진 채로 바닥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보험사에 남편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아내는 남편이 욕실에서 미끄러졌을 때 머리를 크게 다쳐 그때 발생한 출혈 때문에 A씨가 사망했다고 상해로 인한 사망 보험금을 청구한 거죠.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어요. 욕실에서 미끄러진 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거예요. 보험사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부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아내의 주장만으로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데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매일같이 술을 마셔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내용도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또 사망 후 마지막으로 확인한 병원 소견서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머리 부분에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상해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평상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선 거예요. 남편 A씨가 욕실에서 미끄러진 상해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을 아내가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는데요. 다행히 아내가 경찰서에 진술한 내용 중 남편 A씨의 사고 경위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남아있고 그 내용을 믿을만하다고 본 법원은 보험사에게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소송까지 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 경우는 다행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보험은 이처럼 보험사고가 생겼다는 것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해요. 저도 얼마 전까지 어깨가 아파 오십견으로 물리치료를 받으러 한동안 병원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온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했는데요. 이때 보험사에 병원의 소견서와 진료비 내역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했어요. 보험사고인 오십견으로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진료비 내역서를 통해서 증명한 거죠. 이처럼 적은 금액인 실손보험조차도 이런 증명 과정을 거쳐야 보험금을 지급받는데요. 상해 사망처럼 보험금이 큰 상황에서 마땅히 증명할 방법이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해로 인한 사망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인정돼야 해요. 급격성은 교통사고나 추락사고처럼 갑자기 일어난 사고를 의미하고요. 우연성은 고의가 아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일어난 사고를 의미해요. 외래성은 사고의 원인이 신체적인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고여야 한다는 얘기고요. 사고의 순간이 CCTV나 블랙박스에 확실한 증거로 남아서 확인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 혼자 있을 때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 사망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게다가 사망한 사람이 평상시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쉽지가 않아요.
A씨의 사례처럼 보험사의 상해 사고가 아닌 질병을 원인으로 보험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런 경우 우리나라는 보험금을 받기가 매우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이 벌어지고 또 부검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다행히 A씨의 경우는 부검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런 소송으로 실제 부검을 한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보험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고 버티는 일마저 생기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유족들이 부검을 꺼리는 분위기도 있어요. 돌아가신 분의 몸에 칼을 댄다는 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거죠.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부검을 해서라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연을 접하고 제가 아내에게 만약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보험적인 문제가 생기면 부담 갖지 말고 부검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험이라곤 실손보험밖에 없어서 그럴 일 없다고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보험금 지급에 관해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지면서 이런저런 상해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게 돼요. 실제 보험료 통계를 봐도 나이가 들수록 상해 사고가 늘어나면서 보험료가 많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 평상시 건강에 신경을 쓰셔서 이런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이겠죠.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할게요. 그리고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